안녕하세요. 줄다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분양권 투자 폭망하는 이유 10가지입니다.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2개 뽑으라면 분양권 투자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었습니다. 신축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상승 사이클의 초기에 분양권은 그야말로 최고의 수익을 주는 최고의 투자 상품이었죠. 투자자 실거주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분양권에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좋은 수익을 올려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분양권 투자의 위험성에 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분양권입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기본기가 없어도 초보자분들이 분양권 시장에 쉽게 들어오는데 이것은 사실 엄청나게 위험한 진입이고 위험한 상품입니다. 분양권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상품 투자인지 10가지로 제가 분류해 보았습니다. 분양권 투자 폭망하는 10가지 이유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분양권 투자는 주식시장에서의 선물 옵션 상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선물 옵션은 말 그대로 미래의 가격을 예상을 하고 일부의 투자금으로 그 선물 옵션 전체를 사는 거죠. 그러나 예상한 방향대로 또는 가격대로 안 나오면 그 투자금을 다 날리는 것이 선물 옵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분양권은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불을 하고 잔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분양권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입주 시에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불할 상황이 안 된다면 사고가 나는 것이 바로 분양권 투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들이 그 잔금 계획 없이 매수를 하여 시행사에서 상한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입주 지정 기간에 지불하지 못하면 시행사와 은행에서 어마어마한 연체료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평균적으로 첫 달에는 8%, 둘째 달에는 12%, 셋째 달에는 16% 이렇게 연체료가 붙습니다. 일정한 또 유예기간이 지나면 잔금이 입금이 안 된다면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와 명의자에 대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분양권 투자가 대박을 주는 경우는 있지만 잘못 들어가면 그야말로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분양권 투자의 위험은 개수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입니다. 분양권은 계약금만 지불하면 되므로 한두 개에서 수익이 나면 특히 초보자분들, 고수분들 다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이건 그 분양권 개수를 대책이 없이 숫자를 늘려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개수의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시세가 계속 오를 때는 상관없습니다. 오른 가격에 그 개수를 줄여나가면 되니까. 그러나 시장은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분양권 시장은 말 그대로 과열이 되면 바로 정부의 규제가 들어오는 상품입니다. 규제에 따라 시장의 부침이 매우 심하다는 것이죠. 분양권으로 한두 개 수익이 나서 그 수익률에 재미를 붙여 다른 친척들의 명의까지 빌려 몇 개 더 사다가 갑자기 시장이 싸늘하게 죽어 팔리지도 않고 잔금도 맞추지도 못해. 그러다 잔금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명의자의 자산에 가압류가 들어가고 그야말로 새로운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 시장이 이렇게 위험한 시장입니다. 초보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시장은 절대 아닌 거죠. 초보자분들은 절대로 잔금 계획 없이 무작정 분양권 개수를 늘리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고 폐가 망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분양권 시장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온탕에서 냉탕으로 변화가 빠르다입니다. 시장이 상승을 쭉 가다가 갑자기 하락세로 들어선다는 것이죠. 분양권 시장의 특성은 온탕인 경우에는 시장이 뜨거워 가격도 상승을 하고 거래도 잘 되지만 갑자기 냉탕이 되어버리면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도 끊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하락 추세를 하는데 누가 분양권을 사겠습니까? 입주 때까지 기다려서 마피에 사지. 분양권 개수를 늘려서 투자를 했는데 거래가 끊기고
잔금기간이 도래해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참극이 일어나는 시장이 바로 분양권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의 특성 때문에 분양권 고수들도 개수를 늘리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예전에 많았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분양권 시장은 불법이 난무하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에서 모든 불법이 모여있는 시장이 분양권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수많은 떴다방들이 활동하는 것이 바로 분양권 시장이죠. 제일 감옥에 많이 가는 것도 이 분양권 시장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던 사람들입니다. 우선 일부 떴다방들이 청약 통장을 싸게 구입을 해서 불법 청약을 하고 그것이 당첨되면 일명 야시장이라는 곳에서 현금으로 불법으로 매매를 합니다. 거기서 바로 형성되는 것이 초피라는 것이죠. 또 그것이 미등기 전매가 되고 불법으로 거래되고 전매 기간에도 합법적인 전매 기간은 다운 계약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도 다반사이고 이렇게 불법이 극성을 부리는 데가 분양권 시장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법으로 거래되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불법으로 서류 조작을 해서 청약 통장을 받은 물건이 여러 번 전매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의의 실소유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해서 그 청약이 취소가 된 거죠. 그래서 최종 선의의 수요자까지 취소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분양권 시장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폭탄을 안고 가는 시장이 바로 분양권 시장입니다. 분양권 시장은 불법 거래를 통해 과태료를 또한 크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위험한 시장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프리미엄을 예를 들어서 5억을 주고 샀는데 그 계약이 불법 거래라고 원래 분양받았던 사람이 불법 청약으로 받아서 그것이 취소가 돼서 내가 프리미엄 5억을 준 게 취소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그 순간에 5억이 날아가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아마도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권 투자로 깜빵에 제일 많이 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분양권 시장은 목숨까지 빼어가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분양권 시장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탐욕과 욕망 그리고 위험한 사선에 서 있는 시장이 바로 분양권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분양권을 사고 팔면 수익이 많이 나는 것에 재미를 붙여 자신의 잔금 능력과 상관없이 나름 확신이 든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분양권 개수를 계속 늘려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냉탕으로 가면서 잔금 지불 능력은 없고 위기가 닥치고 그때는 어쩔 줄을 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분양권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꿔가지고 사채를 얻거나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분양권을 여러 개 개수로 샀는데 거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빚덩이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지난 상승 사이클, 2006년 상승 사이클에서 송도 시장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송도 시장이 뜨거워질 때 분양권을 수십 개 확보했던 사람들이 송도가 하루아침에 냉탕으로 가면서 극단적인 선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분들 나름 분양권 시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분양권 시장이 도박성이 강하고 실패할 경우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분양권 시장이 폭망하는 이유. 여섯 번째입니다. 분양권 투자의 결과는 극과 극이라는 것입니다. 잘못 투자해서 분양권 투자해서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 투자해서 마이너스 피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양권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부동산이라는 것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분양권을 주식처럼 생각해서 단기 투자하다 보면 그 투자 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3, 4천을 먹고 팔았는데 나중에 실입주하면 그 부동산은 3억이 올라가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죠. 그만큼 분양권 시장은 단기 투자 이익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양권도 실입주하여 장기로 가져가야 큰 시세 차익이 나는 거지 단기간에 오르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그 도시의 인프라에 더불어 그 도시의 교육 환경과 더불어 같이 발전하고 가격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것이죠. 아파트가 하나도 완성이 안 됐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가치로만 올라간다. 그런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분양권을 무조건 투자해서 마이너스 피가 나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도 그 유명한 창원의 유니시티 분양할 때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뭐 그냥 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길게 줄 서고 뜨거웠었죠. 하지만 2년 반, 3년 뒤에 입주할 때는 마이너스 피가 발생해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남겼죠. 그만큼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이 분양권 시장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분양권이라는 것을 매수했을 때의 시세와 매도했을 때의 시세의 차이가 커서 도박성이 매우 큰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매수하면 가격이 떨어져도 집은 남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대부분이 잔금을 충분히 가지고 하는 투자가 아니라 잔금 시에 매도가 안 되면 그야말로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분양권은 선물 옵션과 같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매우 위험한 상품이라는 것이죠. 7번째입니다. 분양권은 대출 규제가 많이 들어오는 부동산 상품이다. 분양권 시장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정부에서 전매가 허용되어 시장 상승 초기에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자유롭게 되면서 또 시장이 과열이 되면 그때 정부의 규제가 들어옵니다. 특히 전매 제한, 대출 규제 등의 제한이 들어와 잔금 시에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정책과 규제에 의한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특히 부동산은 대출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번 시장에서와 같이 대출 규제가 소급 적용을 하면 그야말로 대책 없이 당하는 경우가 분양권 시장입니다. 입주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조정지구에서 2주택 이상이면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8번째, 분양권은 수요 예측이 안 되는 시장이다. 입주 시에 얼마나 수요가 몰렸는지 또는 전세 가격이 얼마에 형성이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는 것이죠. 특히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신도시의 경우 공실사태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입주잔금을 전세잔금으로 맞추려는 계획이 어긋납니다. 그러면 시행사로부터 자금 독촉을 받는 사태까지 가는 거죠. 또한 구도심 신축이라고 해도 입주하는 기간에 주변에 공급량이 많이 나오면 역시 자기가 예상한 전세 가격이 안 나와서 잔금 계획이 어긋나게 됩니다. 최근에 조정지구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역시 난감한 상황이 되었던 경우가 있었죠. 더 큰 문제는 내가 분양권을 살 때는 비조정지구였는데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라 입주할 때는 이미 조정지구가 되어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죠.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외부 정책에 의한 변수가 너무 많아 자금 계획의 위험 때문에 헐값에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번째, 분양권이든 재개발 입주권이든 잘못 사면 가격 꼭지에서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권 시장은 초기에 투자자 진입으로 시장의 유동성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시장에 투기성 머니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유동성 시장이 된다는 것은 바로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거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주가 가까워지면서 거품이 없어지면서 실수요자가 그것을 사게 되는데 물론 뭐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라는 것이 실입주에 가까워지면서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가격이 다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실입주자 입장에서는 생활하기가 편한가 불편한가에 따라 가격이 재편되는 것이죠. 또는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가격이 온탕에서 냉탕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가격의 편차가 매우 커서 매우 큰 시장이 분양권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와 주변 인프라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만 가라앉아도 분위기는 냉랭해지고 가격이 하락폭이 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고점에 사서 산 분들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입주 시에 시장에 수요자는 없고 팔리지도 않는 마이너스 피로 매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권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크고 꼭지에 사신 분들은 그만큼 피해가 크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가치, 입지, 적정 분양가인지 정확한 분석 없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무조건 매수하는 경향이 있고 어느 강사가 추천하다를 하면서 정확한 가치 분석 없이 매수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쉬운 시장이다 보니까 분양권 시장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미수를 치고 확보하는 아주 위험한 시장인데 변동성도 많은 시장이고 초보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투자 상품인 것이죠.
부동산에 대한 가치 입지 분석 없이 분양권 시장에 무조건 뛰어드는 것은 뭐라 할까요? 전투 교육 없이 전투에 참가하는 아주 무모한 행동이라고 봐야죠. 입주 잔금을 못 맞추고 한순간에 빚쟁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고 신중하게 분양권을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신문을 보니 어디가 뜨더라, 누가 여기가 좋더라, 그런 기동량을 가지고 매수를 하지 마시고 항상 실거주 입장에서 내가 장기로 살면 어떨까 생각하고 실입주자 입장에서 잔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분양권을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떻습니까? 분양권 시장 폭망하는 10가지 이유를 세세히 살펴보면 사방 도처가 위험하고 지뢰밭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분양권 시장은 실거주 입주 입장에서 자신의 자금 충당 능력에 맞게 잘 활용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고, 탄탄성 투자로 접근을 해서 자신의 자금 능력과 무관하게 개수를 자꾸 늘려가다가 분양권 시장의 분위기가 냉탕이 되면 지옥을 맛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